혹시 부동산 공부하시면서 이런 갈증이 있지 않으세요? 어떤 단지를 사야 도대체 돈을 벌 수 있는 걸까? 급매로 사든지 경매로 낙찰을 받든지 내가 그렇게 매수하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일까? 아니면 어디가 오르는 단지일까? 이런 갈증들 말이죠. 부동산 강의를 들어봐도 또 유튜브를 많이 봐도 어떤 단지가 돈이 되는지 궁금증이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부동산 공부할 때 어떤 분들은 세대수가 많은 단지를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언덕이 아니라 평지인 단지를 골라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재건축이 되는 단지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사야 된다 등등 엄청 많은 기준들을 들었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공부할 때마다 모든 단지가 그냥 그때그때 다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정작 그래서 돈이 드는 단지가 어딘데? 혹은 어떤 기준으로 내가 그 단지를 골라야 되는데? 라는 결론에는 답을 하지 못했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의 99%가 이런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오늘부터 설명드릴 이 방법과 기준을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돈을 벌면서 정말 충격적일 만큼 간단하게 돈이 되는 단지 찾는 방법을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투자하는 전략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돈이 되는 단지를 찾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한테는 그게 돈이 안 되고 누군가한테는 돈이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부동산을 10년 실거주할 목적으로 매수를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이 단지가 지금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 지역에 인구수 유입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좀 매수를 진행해야 되고요. 이것과 반대로 내가 매수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즉 단기 매도를 생각하는 분들은 호재가 아니라 지금 이 단지가 팔리는 단지인지 수요는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가격을 얼마 정도에 팔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접근해야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단기 매도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돈이 되는 단지 특징을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단기 매도에서 돈이 되는 단지는 무조건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딱 이거 머리에 정말 꼭 넣으세요.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요. 거래량이 없으면 단기 매도할 때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저는 6개월간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6개월간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예를 들어 지금이 2월인데요. 2월, 1월, 11월, 12월, 10월, 9월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과거 6개월 동안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지를 최우선 순위로 봅니다. 최소 한 건 1개월, 즉 한 달에 한 건은 있는 단지가 무조건 최소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거래량을 강조드리냐면 거래량이 많은 단지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는 단지는요, 내가 그 수요들에 맞는 특정 조건에 맞는 물건들만 내놓으면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수요가 있는 단지는 실수요자들이 지금 매수를 검토하고 있는 단지일 확률이 높고 선호도가 높은 단지라는 얘기고요. 실수요자들이 조건에 맞는 매물들은 2-3개월 안에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실이어서 실수요자들이 당장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라면 그리고 거래량이 많은 단지라면 2-3개월 안에 웬만하면 나갑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전제예요. 그런 조건들이 어떤 건지는 사전에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거래량이 많아야 그런 조건들도 유의미합니다. 거래량이 없는데 그런 조건들을 조사해봤자 이런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도로 돈이 되는 단지를 고르시려면 먼저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최우선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숫자로 제가 기준을 드리면 과거 6개월 동안 최소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거래가 있었던 단지를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예, 단기 매도로 돈이 되는 단지 특징 두 번째입니다. 조사하는 단지 반경 700m 안쪽으로 3,000세대 정도가 모여 있는 단지를 고르시는 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이런 단지는 단지의 밀집도가 좋다고 표현을 합니다. 단지의 밀집도라는 건요, 그 단지 주변으로 얼마나 많은 단지와 인프라들이 밀집해 있냐를 의미합니다.
단지와 인프라들이 모여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인프라들이 생활 인프라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초품화 아니면 뭐 학원가를 끼고 있는 아파트들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냥 쉽게 지도에서 단지들이 모여 있는 곳들에 있는 단지를 고르시면 그런 인프라가 주변에 형성이 돼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변에 학교도 형성되어 있고요. 또한 시내 중심지로 향하는 혹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제 서울의 강남으로 향하는 버스 노선도 당연히 있고요. 학원이나 주요 상권들, 쇼핑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지가 밀집되어 있으면요. 3,000세대 이상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요. 거기에 인구들이 원하는 그런 생활 편의 시설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행정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이거를 좀 계획적으로 형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3,000세대 이상의 실수요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에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이 일부러 상권을 만들어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살아갈 인프라가 형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으면요.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하게 되고요. 실수요자들이 선호를 하는 단지는 거래량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많이 형성되면 내가 단기 매도로 되팔기에 수월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고르는 첫 번째 조건과 단지의 밀집도가 좋은 두 번째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단지는 단기 매도로 잘 팔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단기 매도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돈이 될 만한 단지라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홀로 아파트 중에서, 즉 밀집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하면 어떠냐? 그것도 돈이 된다라고 다른 뭐 강사분들이나 유튜브에서 말을 하는데 그런 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는 그런 단지 안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단지들은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보다는 월세 수익 목적으로 좀 매수하시는 투자자 수요가 훨씬 많아요. 투자자에게 내가 내 물건을 되팔려면요. 이거는 월세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는 가격이어야 돼요. 이 수익률 얘기를 드리려면 약간 영상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요 정도로만 하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려면 내가 그만큼 싸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더 싸게 사야 되죠. 즉 소매 가격에 내가 팔 건데 도매가에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매 가격에 가져오려면 금매로는 조금 어렵고요. 경매로는 가능하죠. 근데 그 정도로 싸게 살려면, 즉 월세 수익률이 괜찮게 나오게 싸게 살려면 제가 볼 땐 시세보다 한 20% 정도는 싸게 사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나홀로 아파트들이 1억 언더 아파트들이에요. 그럼 1억이 시세인데 1억에서 20% 싸면 8천만 원이죠. 내가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가져온다? 이거 쉽지 않을걸요? 경매라고 하더라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경매 물건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9천만 원 넘깁니다. 네. 그럼 월세 수익률이 잘 안 나오게 되고요. 그런 물건은 실수요자한테만 되팔아야 되는데 실제 거래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밀집도가 떨어지면 실수요자에게 파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런 물건을 하실 바에는 거래량도 많으면서 동시에 밀집도도 괜찮은 단지를 선택하시는 거를 조금 더 환금성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특징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 특징은요, 요 단지의 실거래 범위가 넓은 단지를 고르세요. 요게 뭔지 제가 좀 네이버 부동산 화면을 킨 다음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지방 물건 중에 송천주공 물건을 좀 예로 들었는데요. 이 물건을 예로 들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단지의 실거래 범위가 넓은 게 무슨 의미냐면 이 단지의 실거래들 중에서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 그게 바로 실거래 가격의 범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지 송천주공의 실거래가 최저가가 만약에 한 1억 5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가는 1억 6천만 원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는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죠. 그러면 내가 경매로 최저가 실거래보다 싸게 산다고 해도, 즉 1억 5천만 원보다 낮게 낙찰받는다고 해도 이게 내가 1억 6천만 원 정도에 되팔아야 되는데 세전 수익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단기 매도로 수익 내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러려면 1억 4천보다 낮게 받아서 한 1억 3천, 2천 이렇게 받아야 내가 이거를 1억 6천에 되팔았을 때 세전으로 3천, 4천만 원이 남으니까 좀 유의미 할 수 있는데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미 최저가가 1억 5천만 원 찍혀 있기 때문에 내가 1억 4천보다 싸게 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경매로 지금 최저가가 1억 5천만 원에 찍힌 요 단지를 1억 4천5백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억 4천5백만 원에 낙찰받은 요 물건을 최고가인 1억 6천만 원 실거래에 내가 똑같이 팔 수 있다고 하면 세전 1,500만 원 남죠. 여기에 부대 비용 빼고 양도세 빼면 거의 한 2, 3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즉 실거래가와 죄송해요. 실거래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적을 때는 그만큼 싸게 사기도 어렵고 높게 팔기도 어렵기 때문에 내 실제 좀 수익이 적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단지는 저는 최대한 나중에 조사를 하고요. 실거래가 범위가 넓은 단지를 먼저 보는 게 확률상 돈 벌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모니터에 띄운 송천주공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단지에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77B가 제일 거래량이 많아서 요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2월달 거래량, 1월달 거래량 있죠? 자, 보겠습니다. 1월달에 그냥 두 달치만 제가 비교를 해볼게요. 더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이제 1월달을 보시면 가장 높게 거래된 게 1억 9,500이에요. 1억 9,500이고 지금 요 두 달 중에 가장 낮게 거래된 게 얼마죠? 그냥 뭐 1층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면 1억 3천이 가장 낮게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가장 높게 거래가 된 건 1억 9,500이고 가장 낮게 거래가 된 거는 1억 3천이죠. 물론 단지의 그 층동향, 인테리어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지에서는 내가 1억 3천에 누군가 사서 1억 9,500에 파는 요 시나리오는 좀 불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한 1억 4천, 5천에 사서 한 7층 물건 똑같이 1억 9,500이 7층의 물건이었잖아요. 그럼 요 7층짜리를 내가 1억 4천, 5천 정도에 사서 뭐 인테리어를 잘하던 아니면 로얄동이었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1억 9,500에 누군가는 매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어드린 최저가가 1억 5천이고 최고가가 1억 6천인 천만 원밖에 실거래 범위가 차이 안 나는 요 단지보다는 이렇게 단지의 실거래가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많이 나는 단지일수록 내가 세전 수익으로 당장 단기 매도로 수익을 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금매로 조금만 싸게 사거나 경매로 최저가보다 조금만 싸게 받아도 이런 단지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물론 드라마틱하게만 몇 억씩 벌 수는 없어요. 단기 매도 자체가 큰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내가 한 3, 4개월 정도 월급 이상을 벌고 싶다. 아니면 연봉 이상을 벌고 싶다. 이렇게 하실 때 잠깐 요걸 종잣돈을 늘리기 위해서 한 투자니까 요런 단지들은 충분히 그 목적에는 부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단지들을 고르시면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실거래 범위가 넓은지 안 넓은지는 저는 이렇게 네이버 부동산에서 그냥 한 두 달, 세 달치 정도를 찍어서 보고요. 아니면 여기 아실에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실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단지를 한번 아까 쳐볼게요. 송선주공이었죠? 그럼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거래 현황 더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매매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여기 전체 연도에서 이거를 저는 최근 연도만 봅니다. 근데 2025년도는 지금 1, 2월밖에 없으니까 2024년으로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여기 마우스 커서 잘 보세요. 가격을 클릭하시면 최고가 순으로 정렬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23평만 저희 볼게요. 아까 77B가 23평이었으니까 그럼 23평 기준으로 24년도에 최고가가 1억 7,400만 원이죠. 최저가 볼까요? 최저가는 내리면 최저가 많이 내려가야 되네요. 최저가 내려와 보시면 1억 2천까지 있네요. 심지어 1층도 아니에요. 물론 직거래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최저가는 1억 2천이고 최고가는 1억 7,400만 원이었다. 5,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드시는 그 의문들, 뭐 층동향 인테리어 등이 차이가 난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난 거다. 아니 뭐 직거래다. 이런 조건들을 생각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걸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한 4천만 원, 3,500만 원, 요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충분히 요거는 단타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단지라는 거죠. 즉, 실거래가의 범위가 넓으면 내가 싸게 사서 높게 되팔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요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금매 혹은 경매로 낙찰받자마자 돈을 벌 수 있는 단지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 많은 단지를 우선적으로 봐라. 두 번째는 단지의 밀집도가 높은 단지를 봐라. 밀집도가 높은 단지를 볼 때는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주변 세대를 확인하시면 된다. 세대들이 몇 세대 정도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거래가의 범위가 넓은지, 저는 요거를 세전 3천만 원은 최소 나야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요렇게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단지를 찾으신다면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단기 매도로 돈을 벌 수 있는 단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돈이 되는 매수, 매도 기준을 잘 얻어 가셨길 바라고, 이렇게 단지를 선택하시면 적어도 단기 매도를 하실 때 손해 보실 일은 없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단지를 고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매물을 골라야 정말 단기 매도가 손쉽게 수월하게 이루어질까, 리스크 없이, 그 매물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지의 특징에서 다뤄봤으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매물 특징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